졸음과 싸워서 이기는 기술. 졸음은 우리의 적인가 악원인가? 왜 밤이 아닌데도 졸릴까? 잠을 둘러보는 예행음악 우리로 일상생활을 괴롭게 하는 졸음에 대해서 살펴보자. 인간은 16시간 연속해서 깨어있을 수도 많은데 졸음은 장시간 각성할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건강한 사람은 극단적으로 수면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하루 내내 졸리지 않고 잠드는 데도 다소 시간이 걸린다. 앞서 이야기한 스탠퍼드 90번에서 기면증 환자와 건강한 사람을 비교했다. 그러자 건강한 사람이라도 하루 종일에서 오후 2시경에 강한 졸음이 느낀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처럼 오후에 꾸벅꾸벅 졸음이 밀려오는 현상을 오후 슬럼프라고 한다. 아침에 일어나도 잠기운이 가시지 않는다고? 무엇에 영향을 받든지 간에 졸음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아침에 일어나도 잠기운이 가시지 않는다. 점심시간에 졸음이 습격하는 오후 슬럼프에 빠진다. 낮 시간 특히 지루한 회의 시간에 매번 졸음이 찾아온다. 어쨌든 원리를 알아야 졸음에 대처하는 방법도 수긍할 수 있고 실천하기도 쉬우므로 먼저 순서대로 원인을 찾아보자.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이유는 간신히 눈을 뜨고 일어나긴 했지만 좀처럼 잠 기운이 가시지를 않는다. 출근까지 빠듯한 시간 내에 아침 햇빛을 쏘이고 샤워를 한 다음에 아침밥도 먹어야 하는데 졸려서 그만 햇살을 받으며 멍하니 있게 된다. 이러한 하루의 시작에는 어떤 내막이 숨겨 있을까? 우선 수면 부재의 원인은 만성적인 수면 부족을 둘 수 있다. 진화적인 수면이 부족하면 웬만큼 자지 않고는 부채를 걸 수 없다. 게다가 이런 상태에서는 잠깐씩 낮잠을 자도 잘 회복되지 않는다. 최근에 낮잠의 효과가 자주 언급되는데 확실히 기면증 환자는 낮에 깜빡잠이나 일시적으로 졸음이 해소되지만 수면 부채로 인한 졸음은 짧은 낮잠으로 해소하기 어렵다. 만약에 아침 일어나자마자 졸린 현상이 며칠씩 계속되는 수면 부족을 자각하지 못한다면 수면 무호흡 증후군을 의심하자. 자는 동안에 무호흡이 발생해서 뇌가 각성 반응을 보이는데도 매번 완전하게 잠이 깨지는 않으므로 무호흡을 자각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무호흡. 생활 리듬의 혼란은 고스란히 수면 리듬의 혼란으로 이어진다. 점심을 먹든 안 먹든 졸린다고? 그래? 점심 식사가 오후에 전을 몰고 온다고 생물학적인 근거는 없다. 그동안 오후 슬럼프에 대처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아침에 평소보다 1~2시간 더 자는 늦잠법이 효과를 보였다. 늦잠을 자자 오후 슬럼프가 조금 약해진 것이다. 하지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방법은 추천하지 않는다.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더니 오후에 덜 졸렸다는 말은 만성적으로 수면 부족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반증할 뿐이다. 애초에 수면 부족 자체가 오후에 졸음을 강화하므로 늦잠법은 그날의 임시 방편일 뿐 근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늦잠. 나는 점심 식사를 되도록 가볍게 먹으려고 노력한다. 식사를 너무 무겁게 하면 혈당치도 영향을 미치고 심하면 오렉신 같은 각성물질의 활동을 방해한다. 나는 일할 때 점심을 거르는 습관이 있는데 이런 편이 체질이 맞는 것 같아. 현대사회에서 이루는 포식동물은 아니지만은 공복 시에는 오렉신의 분비가 늘어나 각성 수준이 올라간다. 가끔 손님이 찾아오면 스탠퍼드 교직원용 라운지에서 점심을 먹는다. 종류가 다양하고 뷔페식이라 음식도 빨리 나와서 방문객은 좋아하지만 나는 반으로 자른 샌드위치만 먹는다. 처음 미국에 왔을 때 나도 신이 나서 이것저것 먹었으나 오후에 머리가 멍해지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현재 스타일로 정착했다. 지루한 회의 시간에 덮쳐오는 잠귀신의 정체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방법으로 졸음을 막기에는 부족하다. 점심을 먹든 안 먹든 오후 슬럼프의 영향으로 오후 2시 되면 매일 졸음이 오기 때문이다. 지루한 회의. 거의 모든 사람이 다음 예시처럼 잠에 안 들 때 졸음을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강의 시간 중에서 책상에 엎드려서 잠들어 버렸다. 긴 회의 도중에 꾸벅꾸벅. 오후 슬럼프를 떠나서 애초에 졸음이 찾아오는 이유는 뭘까? 눈앞에 닥친 졸음에 대해서 어떻게 맞설지 스탠퍼드식 안티슬리핑을 살펴보자. 스탠퍼드식 안티슬리핑. 미국인이 회의 시간에 졸지 않는 이유는 회의 시간에 잠이 쏟아진다. 많은 직장인이 고민이다.
아시아의 기회가 그렇다는 거고, 회의 중에 조는 이유는 생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회의 운영 방식에 따르다. 일본에서 진행되는 회의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길고 참가자를 엄선하지 않는 편이라 얼굴이나 비추고 오자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사람도 적지 않다. 또 회의 진행 방식도 정형화되어 있어서 누가 서두에 설명하고 그것에 관해서 누가 언제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암묵적으로 정해 놓은 듯한 느낌이 든다. 미국은 회의 시간이 짧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종료 시간을 미리 정하고 안건 토론이 끝나면 그 시점에 회의를 종료한다. 회의는 꼭 필요한 사람만 최소한으로 부른다. 그리고 참가자는 반드시 자발적으로 발언한다. 질의응답 시간이 아니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하고 의견도 제시한다. 방법에서 문제다. 앞에서 말했지만 대화는 강력한 각성 스위치다. 대화. 회의에서 질문하자. 사소한 내용이라 좋으니까 발언하자. 각성. 신경세포를 최대한 이용하자. 신경세포는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하는데 깨어 있을 때 활발하게 활동하는 신경물질로는 노르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 히스타민이 있다. 오렉신도 각성과 관련이 있다. 긴장, 집중, 주의, 각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행동이다. 각성 스위치. 각각의 신경세포를 작용해서 각성 스위치를 켜야만 한다. 그러니까 논렘 수면 시에는 뇌 전체 활동력이 저하되고 역할도 2장에서 5가지로 한마디로 수동적이고 깨어지기 쉬운 상태다. 그래서 논렘 수면 시에 활동하는 신경세포는 한정되고 있고 거의 시선 하부에 있다. 꼭꼭 씹을수록 잠이 깬다. 업무 중에 각성 스위치를 켜는 방법은 대표적인 것이 음식기다. 꼭꼭 씹어. 카페인이라고 하면 커피가 가장 먼저 떨어지는 사실은 녹차와 홍차도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다. 가루 녹차는 카페인 함량이 높다. 물론 카카오로 또 콩으로 만든 소콜리카 카페인이 있다. 차가운 물건을 집에는 졸음이 덜 난다고? 그렇다면 뜨거운 커피와 차가운 커피 중에서 어느 쪽이 더 각성 효과가 있을까? 뜨거운 커피나 된장국처럼 따뜻한 것을 먹으면 체온이 살짝 올라가 각성 수준도 높아진다. 그러므로 차가운 음료보다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음료를 마시는 편이 각성에 도움이 된다. 심부 체온과 피부 온도의 차이가 벌어지면 덜 떨린다는 사실과 관련해서 차가운 캔 커피를 지으면 손이 차가워져서 졸음이 달아날까?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이론적으로 성립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며 손에 쥐는 행동을 의식해서 내가 일시적으로 반응할 수 있겠지만 직접 각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하다. 다만 효과를 보았던 사람도 있으므로 약 5분 동안 쥐고 있으면 각성순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사실 방법을 응용한 체온 조절 연구에는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 몸을 식히면 피로 풀리고 운동 능력 때 형성되는 효과는 인정한다. 실제로 헬러 교수가 개발한 것을 보면은 이렇게 했다. 체온 조절로 발꿈치 아래 혈관을 확장하기도 해도 혈련 효과가 있었다. 세계의 정상들은 낮잠을 잔다. 졸릴 때에마저 뇌를 회복할 기회다. 낮잠. 세계 인류 기업의 낮잠 자기 정책에서 구글이나 나이키 같은 기업이 근무 시간 중에 낮잠을 권장하는 이유는 낮잠의 효과를 알기 때문이다. 낮잠의 효과는 실험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 A. 지침. 낮잠을 자지 않을 때 12시간 간격으로 낮잠을 잤을 때 낮잠에서 반응 시간이 잠깐씩 자도 뇌의 실수가 크게 줄어든다. 결과는 여성들 오래 깨어있을수록 반응 시간이 느려지거나 버튼을 틀리게 누르는 반응 실수가 점점 늘어났다. 반응 실수. 약 20분의 낮잠이라도 어느 정도 반응 시간을 회복할 수가 있다. 낮잠을 깊이 잠이라는데 좋지 않다? 이처럼 낮잠 효과가 있지만 어디까지나 임시수면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임시수면. 흥미롭게도 낮잠을 30분 미만을 자는 사람은 낮잠 자는 습관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치매 발병률이 7분의 1로 나타났다. 또 낮잠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자는 사람은 낮잠 자는 습관이 없는 사람에 비해 발병률이 약 절반으로 나타났다. 이것만 보면은 낮잠은 치매를 예방한다고 보이지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놀랍게도 낮잠을 1시간 이상 자는 사람은 낮잠 자는 습관이 없는 사람에 비해 발병률이 2배나 높게 나왔다. 낮에 살짝 자려고 했으나 30분 이상 깊이 잠들었다면 비정상적인 노화나 질병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틈틈이 자도 효과가 있을까?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스탠버드에서 자전거로 이동, 현재 실리콘에서 교통체증 문제가 심각해서 자전거를 15분, 자동차로 1시간 가까이 걸릴 때도 있다. 더구나 이번에는 전철을 이용한 출퇴근이 많다. 전철을 타면 자리에 앉아서 자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 전철에서 자는 잠은 대부분 논렘 수면이다. 몸을 움직이거나 안구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 앉아있는 불안정한 자세에서 렘 수면이 그리 잘 나타나지 않는다. 갑자기 깊은 잠에 빠짐으로 깰 때는 당연히 개운하지 않다.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강연할 때면은 아침 저녁으로 전철에서 틈틈이 자면은 수면 부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까라는 질문을 받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연속해서 6시간을 잤을 때 틈틈이 자서 6시간 채웠을 때 수면의 질은 완전히 다르다. 틈틈이 나눠서 자면은 수면 주기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수면 주기가 다르다. 전철에서 수면을 채우는 이 일상인 사람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자금 동력이 저하나 건강 악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바꾸는 편이 좋다. 건강 악화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생각을 바꿔라. 월요병을 극복하는 주말 수면법은 일요일 밤만 되면 월요일 오는구나 우울해진다. 월요병 증세도 수면으로 제어할 수 있다. 주말 아침에 기상시간을 뒤로 미뤄서 평소보다 1시간 더 자는 정도라면 특별히 문제하는 일은 아니다. 주말에도 늘 하던 대로 하자. 평일보다 조금 많이 자더라도 잠자리 드는 시간은 평일과 똑같이 맞추는 편이 좋다. 인생의 3분의 1을 바꾸면 나머지 3분의 2도 움직인다. 모든 것의 기초는 수면이다. 어떤 과학적인 치료도 하지 못하는 데의 장기적인 정비 작업을 수면이 해낸다. 과학자와 의사가 여러 명 모여도 생체 리듬의 균형은 맞추지 못하는데 잠을 자면 모두 정돈된다. 이 장에서 소개한 수면의 역할은 수면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수면은 모든 과학의 기초이다. 수면의 힘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습관을 들인 선수야말로 틀림없이 인류가 된다. 최고의 선물을 받을 때 과거의 트라우마에 대해서 어째서 같은 꿈을 반복할까? 꿈이 신체적 정신 영향을 받는 이유는 낮 동안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수면에도 꿈속의 이야기는 왜 중간에 갑자기 시작될까? 심오하고 밝혀지지 못한 미지의 영역이 많기 때문에 낭만 있는 학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수면의 질이 나쁘기 때문에 자다가 깨는 수면의 분절이 나타나고 수면의 분절 때문에 각성의 분절이 일어난다. 여러 번 말했지만 각성과 수면은 한 놈이다. 각성과 수면은 잠자는 시간을 벗어난 인생의 선물인 셈이다. 좋은 수면의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그때부터 별다른 노력이 필요 없다. 그러므로 수면은 꿈을 이루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수면 연구의 최전선 스탠퍼드에서 발견한 사실은 벌써 30년이 넘었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한 것이 30년이 넘었다. 아마도 수면 장애가 없으면 좋을 텐데 라고 간절히 바라면서 동시에 배기 가설이나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진 요즘 현대인들의 수면은 악화로 있다. 모두가 환자 예비군? 수면장애는 국제진단에 따르면 80종 이상으로 분리되는 다종다양한 복잡한 질환이다. 수면장애 예비군이다. 내 전문 분야는 기면증이라는 원인 불명의 과다 수면으로 스탠퍼드에서 1987년부터 지금까지 30년에 걸쳐 연구해왔다. 기면증은 갑자기 참을 수 없는 졸음이 닥쳐오는 정치모를 질병으로 140년 전에는 문헌에 등장했다. 기면의 원인이 히스테리처럼 심리적 갈등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려한 적도 있었다.
흥분하면 잠드는 개를 발견하다. 김현정은 과대 수면 증세뿐만 아니라 탄력 발작이나 가위 눌림이라는 렘 수면 이상 증세를 동반한다. 렘 수면 이상 증세도 동반한다. 99년 실험군 개들은 오렉신의 수용체가 유전자 변이가 일어났으며 연구팀은 이 수용체가 제대로 개량하지 않으면 기면증이 열린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한편 오렉신을 발견한 마사시 교수 연구팀은 99년에 오렉신을 생산하지 못하는 쥐에게 기면증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드디어 인간 기면증의 발생 원인을 밝혀내다. 우리 연구의 최종 목적은 인간의 기면증은 95%가 산발성 유전의 영향이 낮다. 나머지 5%가 가족성이고 가족성 기면증에서 유전 형식이 뚜렷하지 않고 여러 유전자가 관여할 것으로 추측한다. 우리는 개의 기면증 유전자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유전적인 요인이 큰 고위험 기면증 환자를 조사해서 나타난 것 같이 유전자 변이는 극히 드물었다. 당장 인간을 뇌척수 액도 검수해야 하겠다는 의욕으로 가득 찼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면 윤리위원회 승인이 필요하다. 기면에 대해서 이 발견으로 기면증을 조기 진단할 수 있게 되었다. 스탠퍼드 수면연구의 사명은 스탠퍼드는 개의 기면증을 일으키는 원인 유전자를 발견했고 사람의 기면증이 신경전달물질은 오렉신 부족으로 발생한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기면증은 2,000명 가운데 1명 정도 나타나는 비교적 드문 질환이다. 하지만 발병률은 파킨슨이나 다발성 같은 등과 비슷하고 삶의 질을 심각하게 손상함으로 중증 우울증과 비교된다. 수면질환이라는 블랙박스의 발견은 많은 정신질환과 신경질환의 원인을 밝히는 데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다. 수면의 메커니즘이 더 밝혀지면 부작용이 전혀 없는 수면제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오렉신의 기능을 억제해서 기면증처럼 바로 잠들 수 있도록 해주는 약제가 수면제로 개발되어 일본에서는 2014년에 승인이 이루어졌다. 앞으로도 이런 가능성을 추구하면서 수면과 각성의 오늘을 바꾸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믿는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하며 글을 마치란다. 수면을 희생하면서까지 일하지는 말자. 수면. 모든 수면 연구는 스탠퍼드에서 시작이 되어졌다. 수면 부채에 빠지지 말자. 문제에서 해법이 되도록.